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도 수목 생리학 두 번째 시간이죠.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세포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되고, 세포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기능상, 형태상의 기본 단위입니다. 인간만 해도 몇 개의 세포가 있냐면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인간의 60조 개의 세포들이 상호 보완, 상호 공생 작용을 하면서 모든 물질 대사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은 이 조직이라는 게 되고요. 어떤 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또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이 약간 중대한 역할이 되는데 그런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 대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 조직, 그 다음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죽어있다라는 건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포 간의 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 대사는. 그래서 우리 식물 세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제 하나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네. 가장 여기서 사실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은 세포 이 기관들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비는 부분들. 이 비는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세포질인 겁니다. 세포질. 세포질은 핵 주변을 채우고 있으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치면은 집에 있는 그 남는 공간들, 뭐 TV 놓고 냉장고 놓고 이런 공간들 말고 남은 공간들 모두 이 세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포질을 거의 이루고 있는 물질이 바로 이 물이고요. 그래서 인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물입니다. 물 많이 드세요. 자, 자, 두 번째 핵입니다. 핵. 핵은 정말 중요해요. 핵은 정말 중요한데, 자, 핵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DNA, RNA가 들어있고 세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 및 통제를 해주는데, 자, 제가 인간을 하나 그려볼게요. 머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자, 팔이 한쪽이 짧아요. 자, 한쪽이 길고 막 이래요. 네, 뭐 굉장히 개성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머리가 크고 한쪽 팔이 짧고 한쪽 발이 길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모두 다 이 DNA와 RNA가 이미 설계해 놓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계해 놓은 대로. 이 설계도가 죄송합니다. 설계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핵이라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보관하는 곳이 이 핵이고, 이 핵에서 DNA를 쪼개서 RNA로 만들고요. 이 RNA를 쪼개서 단백질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단백질을 조합하는데 나중에 그 조합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 활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중앙 통제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자, 다음 세포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포에 그냥 막 유해 물질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겠죠. 뭐 예를 들어 세균이 막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냥 죽어버리겠죠.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세포막 여기 있습니다. 세포막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쭉 둥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세포막은 물질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해줘요. 일단은 물질이 들어올 것만 들어오게 해줍니다. 세포막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세포막이 쭉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물질은 다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간다기보다는 못 들어와요. 다른 물질은 못 들어오게 여기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이런 단백질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운송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을 통해서 원하는 것만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줍니다. 요런 게 이제 세포막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세포막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세포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생명의 비밀, 생명을 이제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네. 이 연구가 현재 굉장히 핫 트렌드인 연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12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세포벽입니다. 이 세포막의
밖에 있는 이 세포벽이고 세포만 바깥쪽에 있는 두꺼운 부분으로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고요. 자, 다음 엽록체인데 엽록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그렇죠. 이 광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그 독립영양자라고 했어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행위, 요거를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이 색소,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이 색소 안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이 호흡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제가 이제 전 시간인가 말씀드렸는데 이 호흡작용 뭐라고 했었나요?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호흡작용이라고 했어요.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고 미토콘드리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얘는 원래 세균이었다고 해요. 세균이었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공생하게 돼서 우리 몸이 아니고 이제 우리 전에 있던 어떠한 생명체겠죠. 그 생명체랑 같이 공생하게 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작용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점점 더 진화된 생명체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액포입니다. 액포에는 물과 노폐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식물세포에서 특히 발달을 하고 이 오래된 식물세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노폐물들이 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표피로 나가는 거예요. 표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나무 껍질이 되겠죠. 이런 끝에 있는 껍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미소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질의 이동과 분해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리소좀입니다. 리소좀인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실 리소좀 지금 여기서는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리소좀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쓰레기 처리장. 세포 내에 있는 이제 어떤 그런 노폐물들이 있죠. 이 노폐물들을 분해를 합니다. 노폐물들 분해를 함에 있어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게 이제 리소좀의 역할이고요. 자, 다음 리보솜을 보겠습니다. 리보솜. 제가 아까 핵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핵에는 DNA가 있다고 했었죠. DNA는 우리 몸 설계도, 즉 지도인데 이 지도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지도는 단백질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단백질이 모이면은 기관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단백질로 번역시켜주는 이 DNA 지도가 분해가 되고 단백질을 분해가 되고 이 단백질들을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리보솜입니다. 세포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기관이고 이 소포체 위에 있는 이 소포체에 붙어 있어요. 소포체는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 참나무 속이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웬 참나무 속이냐? 요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나무의사 책 바이블 있죠. 바이블인 이경준 교수님의 이제 수목생리학. 수목생리학. 웬만하면 생리학은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바로 이 참나무 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나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갈참나무류와 상수리나무류. 갈참나무류는 화이트 오크라고 하고요. 상수리나무류는 블랙 오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갈참나무류는 종자가 개화하고 바로 그 년도에 익어요. 근데 상수리나무류는 개화하고 그 다음에 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주자면은 사실 이런 거는 한 군데만 외우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이 상수리나무류만 외우세요. 상수리나무니까 상수리나무 당연히 있겠고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되겠네요. 낙엽성인 것은 이 굴참나무와 정른참나무만 외우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상록성인 것은 불가시나무와 참가시나무 이렇게 두 가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참나무 속까지 이렇게 봤어요. 저건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이해하는 게 아니죠. 예.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다음 수목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라고 보는 건데, 수목 분류 체계. 이거는 간단히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그 캐빌리어 스미스라는 요런 사람들이 1998년에 이 6개 체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 이 6개 체제로 분류를 하고 있고 7개 체제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6개 체제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6개 체제를 가져왔고요. 6개는 뭘로 나눈 거냐면은 세균계, 원생동물계, 유색조식물계, 크로미스탁이라고도 불리고요.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지고 가장 큰 게 얘는 개인데 개 다음에 그럼 뭐겠냐? 다 개로 나눌 순 없잖아요. 네, 여기서 점점점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 이 세분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요. 개, 문, 강, 목, 과, 속, 종. 다시 한번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순서로 우리는 분류를 해냅니다. 우리 이런 건 들어보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종속과목, 광문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밑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속, 은행나무종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이제 식물을 분류하는 이제 분류 체계 중에서 이 속시 식물을 분류하는 분류 체계가 있어요. 이거를 APG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분류 학자들도 많고요. 학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분류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이 기준도 학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APG 분류 체계 제가 들고 오긴 했지만 대표적인 분류 체계라 들어오고 오긴 했지만 정말 다양한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에선 사실 문제 내기가 살짝 애매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일단 대부분 쓰이는 것만 일단 가져오긴 했어요. 혹시나 나올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일단 APG 분류 체계 1부터 지금 현재 4까지 나왔나요? 잠시만요. 그렇죠. 현재 4까지 나와가지고, 4까지 나와서 2016년에 발표한 이 4까지 나와 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4페이지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단 이 6개 체제를 쓸 거고 계문, 과목, 과속종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나자식물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이 피자식물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단저엽식물, 쌍저엽식물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나자식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침엽수, 대부분의 침엽수를 나자식물이라고 볼 거고 피자식물은 화렵수, 단저엽식물은 이 단저엽이란 말이 사실 이 자엽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떡리 식물로 보는 거고 쌍자엽이란 말은 이제 쌍으로 있다는 거죠. 예, 쌍떡리 식물이라는 건데 단자엽, 쌍자엽을 나누는 것은 사실 요걸로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종자를 뿌립니다. 종자를 뿌렸을 때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파리. 요걸 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엽이 하나였을 때가 단자엽 식물, 외떡리 식물인 거고 이게 2개면은 이제 쌍떡리 식물인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이 잎이 1개냐 2개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나자식물부터 빠르게 볼게요. 시간이 벌써 13분이네요. 10분 끝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나자식물은 종자를 담고 있는 배주가 노출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겉씨식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겉씨식물. 씨가 노출되어 있다. 겉씨식물. 그래서 침입수가 대부분이고 은행나무가 좀 약간 예외죠. 은행나무 잎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은행나무 잎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는 얘 침엽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재의 비중이 작습니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 좋고요. 자, 피자식물, 종자가 자방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시식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목재의 비중이 큽니다. 하드우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자, 외떡잎식물, 단자엽식물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잎이 1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대부분 초본식물이지만 목본식물 중에 대나무류와 청미래 동굴류 아까 예외로 나왔었죠. 전 시간에 봤었나요? 이 대나무류와 청미래 동굴류는 목본식물이지만 목본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예외에 속하고 있었죠. 네. 어쨌든 얘네는 또 이 외떡잎 식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목본식물이 이 쌍자엽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 목본식물 중에서 단자엽 식물인 애들이 대나무류와 청미래 동굴류가 여기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쌍자엽 식물, 종자에서 처음에 나온 잎이 2개인 식물이고 거의 대부분이 목본식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위사 대부분 식물은 이제 이 네 개의 문을 다루게 되는데, 소철문이라는 문이 있고, 은행나무문, 그리고 국가식물문, 섭씨식물문. 그래서 요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요런 식으로 문을 나누고 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네 개의 문이거든요. 예, 나무위사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네 개의 문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식물들, 저희가 다루는 수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 두 번째 시간도 마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수목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긴 강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수목의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